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오늘은 간열을 예방하거나 간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 간 청소를 하세요. 간열을 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담즙 배출인데요.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간열이 넘치게 됩니다. 간은 쉬지 않고 일해서 열이 발생하기 쉬운 기관입니다. 열은 구멍을 통해 잘 빠지는데요. 우리 몸 전체를 생각하면 입, 코, 귀, 눈, 피부의 모공을 통해서도 빠지지만 열이 빠지기 가장 좋은 창구는 소변과 대변, 땀을 통해서입니다. 간도 구멍을 통해서 노폐물과 독소를 빼내고 열을 같이 방출시키는데요. 노폐물과 독소, 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담즙이에요. 담즙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담관이고요. 간 내에는 수많은 미세담관이 존재하고 간과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큰 담관도 존재합니다. 간 내 담관은 딱딱한 색소성 담석이나 끈적끈적한 슬러지, 콜레스테롤성 담석으로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간이 있다면 간 내 담관들이 당연히 많이 막혀있을 테고요. 담즙을 통해 콜레스테롤이 잘 배출돼야 소모도 많이 될 텐데 그게 어려우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잘 배출되지 않으니 점점 담관을 막히게 되고요. 간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노폐물과 독소가 빠지지 않으면 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60% 이상 손상되지 않으면 검사상 정상 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간이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질병의 원인을 찾아보면 간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간이 안 좋으면 생기는 증상을 올려두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간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려면 간열을 빼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간열을 빼주는 방법은 담관을 청소하는 거예요. 담관을 깨끗이 청소해줘야 담즙 배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간 청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2. 혈어를 개선하세요. 혈어가 심하면 충분한 양의 담즙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슬러지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면 좁은 담관을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담관벽 내에 찌꺼기들이 쌓이고 점점 좁아져서 담관이 막히게 됩니다. 간 내 담관이 슬러지로 막힌 경우에는 통증이 심한데도 검사 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죠. 담즙 생성이 잘 되면 이걸 밀어내버릴 수가 있는데 혈어가 있으면 담즙도 잘 안 만들어져서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간 청소 시에도 담즙이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도 하고 간 청소 후에도 체액이 빨리 채워지지 않아 혈어가 더 심각해집니다. 혈어가 심해지면 간열을 꺼줄 혈이 부족하고 담즙은 더욱더 끈적해지게 됩니다. 간 청소를 하시려면 반드시 혈어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진행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간 청소를 하는 중에 충분한 담즙으로 담석들을 밀어내야 하는데 담즙이 충분하지 못하면 빠져나오던 담석이 담관에 끼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간 청소를 하지 마시고 반드시 혈어를 해결하고 간 청소를 하셔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혈어를 해결하려면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버리셔야 하고요. 아침 공복에 반드시 소금물을 한 잔씩 드시기 바랍니다. 혈어가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만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 액을 희석해서 드시고 실크 아미노산을 같이 드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철분제와 엽산, 비타민 B12도 같이 들어가야 하고요. 혈이 소금물 몇 잔 드신다고 바로 회복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열심히 드시고 영양소들을 보충해야 혈어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혈어의 경우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하니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3. 간열을 빼실 때에는 표피를 열어주세요. 간열이 빠질 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습이 몸에 쌓이기 쉬워요. 몸이 기운 없고 뼈마디가 아프기도 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해요. 따라서 간열이 심하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괜찮은지 표피는 열려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뜨거운 물을 식힐 때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릇 내벽에 물기가 맺히지 않지만 뚜껑을 닫아 놓으면 뚜껑이나 그릇 내벽에 물기가 많이 맺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서 습을 빨리빨리 제거해주면 좋지만 간열이 심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간열이 빠지면서 습이 정체돼 오히려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종이 있거나 뼈마디가 쑤시는 분들, 하체의 힘이 떨어지고 정력이 약하신 분들은 표피를 열어주면서 간열을 빼주셔야 합니다. 표피를 열어주는 제품과 약재들이 있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볼게요. 표피를 열어주면 땀이 잘 나죠? 땀을 잘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장이 뛰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땀이 잘 안 나던 분들도 숨이 찬 운동을 30분 이상 매일 꾸준히 하면 땀이 나고요. 땀이 온몸에 잘 난다는 것은 그만큼 표피가 열려 있다는 의미죠. 표피가 열려 있어야 노폐물과 불필요한 열 배출이 잘 돼서 건강해지고요. 또 다른 방법은 족욕이나 각탕을 하시면 됩니다. 반신욕보다 족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반신욕을 하면 열이 위로 뜨기가 더 쉽습니다. 안 그래도 간열이 넘쳐서 열이 위로 뜨는데 반신욕을 하고 나면 얼굴이 벌개지고 머리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족욕도 오래 하면 열이 위로 뜰 수 있으니 열이 가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45도 정도의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는 게 적당해요. 이는 개인의 혈액순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열이 가슴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족욕보다는 각탕이 말초 혈액순환에 더 좋은데요. 각탕은 무릎과 팔꿈치 아래를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족욕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되 팔꿈치 아래도 담그시면 됩니다. 표피를 여는 데에는 건식보다 습식 족욕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귀찮으시더라도 뜨거운 물에 담그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4. 양의 음식,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피해주세요. 간열이 차 있는데 이런 음식들은 간열을 더 넘치게 합니다. 양의 음식을 모두 피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간열을 빼야 하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음양의 음식 분류표를 제 블로그에 올려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간열이 넘치는 분들이 꼭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양의 음식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홍삼, 인삼, 녹용, 경옥고, 공진단, 칡, 밀가루, 커피, 홍차, 녹차, 닭고기, 소고기, 콜라, 꿀, 찬물, 도라지, 고추, 매운 음식 등이에요. 이걸 드시면서 간열을 잡으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5. 마음 수련을 하셔야 합니다. 간열이 넘치는 분들은 예민하고 화를 잘 내기도 하고요. 화가 나면 교감신경 항진, 코티솔 분비 등으로 열이 더 넘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려면 반드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 수련을 하셔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 내서 명상을 하긴 어렵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감사함을 갖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다 보면 사는 게 즐거워지거든요.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주문을 외우세요. 이 주문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마음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이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감사함이 생기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이런 마음이 없어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셔도 됩니다. 100번, 1000번 매일같이 반복해보세요.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서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모이게 될 거예요. 한 달이 되면 마음이 진정되기 시작하고요. 2달이 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3달이 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게 될 거예요. 이렇게 1년을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마음 수련도 하면서 행복한 삶까지 덤으로 얻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변 사람에게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위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잘 실천하실수록
간열을 예방하거나 간열을 빼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위의 방법만으로는 간열을 빼기는 힘들어요. 반드시 간열을 빼는 제품들이 필요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